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힘들게 올라간 사다리가 알고 보니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성공이라는 이름의 아침을 향해 쉼 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아침에 진실이었던 것이 인생의 오후에는 거짓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당신의 인생이 거짓된 야망에서 진정한 의미로 이동하는 결정적인 순간, 바로 더 시프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자기계발의 아버지이자 영성 철학의 거장, 웨인 다이어 박사의 마지막 인생 통찰이 담긴 세상에 마음 주지 마라입니다. 원제는 더 시프트로 야망에서 의미로 삶을 이동시키는 과정을 뜻합니다. 저자는 우리 인생을 크게 두 가지 시기로 구분합니다. 바로 인생의 아침과 인생의 오후입니다. 인생의 아침, 우리는 이고라는 거짓 자아에 지배당합니다. 에고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 가지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첫째, 나는 내가 가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돈과 물건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둘째, 나는 내가 하는 일이다. 우리는 직업이나 성취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씁니다. 셋째, 나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평판과 인기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넷째, 나는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무언가를 쟁취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야망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인생의 오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를 양자적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이별, 실패와 같은 위기로 찾아오기도 하고 문득 찾아오는 깊은 허무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진짜 모습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인생의 오후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라는 질문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봉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망에서 의미로의 전환, 즉 시프트입니다. 웨인 다이어 박사는 이 책에서 우리가 본래 영적인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이지 영적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 아무런 노력 없이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거대한 근원의 힘, 즉 소스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 연결을 잊고 에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책은 우리가 다시 근원과 연결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우연의 일치를 믿고 내맡김의 미학을 배우며 타인을 경쟁자가 아닌 하나의 연결된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고 흐름에 맡겼을 때 오히려 더 큰 성취와 평화가 찾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이 책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 안의 음악이 아직 연주되지 않은 채로 죽지 마라.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고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당신의 영혼이 이끄는 대로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오후는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가장 찬란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오후를 맞이하는 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노트북 LM을 통해 웨인 다이어 박사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과 에고를 넘어설 때 나타나는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이게 다일까? 하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웨인 다이어 박사가 바로 이런 질문에 답을 제시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겪게 된다는 야망을 줬던 삶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그 여정을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바로 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떠세요, 이 말? 정말 가슴을 툭 치지 않나요? 우리가 느끼는 그 알 수 없는 공허함, 그게 바로 이 의미에 대한 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일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내 삶의 진짜 목적은 도대체 뭘까? 하는 그 질문. 바로 이 느낌, 이 질문이 우리를 정말 위대한 여정의 출발선으로 이끄는 신호탄이 됩니다. 다이어 박사는 우리 인생을
오전과 오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인생의 오전입니다. 이 시기에는 바로 에고라는 녀석이 우리 삶의 운전대를 꽉 잡고 있어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이 시기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꼭 필요한 과정이죠.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려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시선을 계속 밖으로만 돌리면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다이어 박사가 이 에고를 아주 재밌게 풀이했는데요. EGO. 이게 신을 멀리하게 하는 것, easing God out의 약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귓가에 대고 계속 속삭이는 거죠. 너는 혼자야. 너는 저 위대한 근원과 분리된 존재일 뿐이야. 하고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에고라는 목소리가 대체 어떤 거짓말들을 하길래 우리 삶을 이렇게나 강력하게 휘두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환상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에고가 우리를 속이는 방식은 정말 교묘해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진 게 바로 나야 라고 믿게 만들어서 우리의 가치를 소유물에 딱 묶어버리죠. 또 남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진짜 너야 라고 속삭여서 다른 사람 시선에 우리 행복을 저당 잡히게 만들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진실은 완전히 그 반대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는 내면에 있고 진정한 행복은 남의 평판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갈 때 온다는 거죠. 다이어 박사는 이 전체 여정을 4단계로 이루어진 일종의 성장 지도로 보여주는데요. 먼저 인생의 오전을 지배하는 처음 2단계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운동선수 단계에서는요. 내 가치를 신체 능력이나 외모에서 찾아요. 그러다 전사 단계로 넘어가면 이기는 것, 정복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죠. 이 2단계가 바로 에고의 목소리가 가장 큰 시기인데요. 말 그대로 외부적인 성취라는 쳇바퀴 위를 그냥 끝없이 달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질주가 영원할 순 없겠죠. 이제 우리 여정의 가장 극적인 순간, 야망의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의미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거대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마치 우리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변화가 곧 닥칠 거라는 신호탄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엄청난 전환은 종종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위기, 상실, 깊은 절망, 바로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이 맹목적으로 달리던 에고의 질주에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확 걸어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양자적 순간이라는 게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의식의 대도약이에요. 마치 안경을 딱 바꿔 꼈더니 갑자기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한순간에 세상과 나 자신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 특별한 순간에는 4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해요. 먼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요. 둘째, 너무나 생생해서 평생 잊을 수가 없죠. 셋째, 우리를 지지해주는 아주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영향력이 엄청나서 우리의 가치관을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인생의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요, 더 이상 밖을 향해 정신없이 달리지 않아요. 대신에 내면의 의미와 목적으로 삶을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아주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야망을 전부 다 버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야망의 방향이 그냥 180도 바뀌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야망은 외부의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그리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를 향하게 되는 거죠. 이제 3번째, 정치인 단계에 이르면요, 우리 삶의 질문 자체가 바뀝니다. 내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지가 아니라 나는 여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영혼의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이 한계 있는 육체를 넘어서 내가 사실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가치관의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눈에 보이죠? 남성과 여성 모두 부, 경력, 외모처럼 밖에서 주어지는 가치들에서요, 영성, 내면의 평화, 개인적 성장처럼 내면에서 우러나는 가치들로 그 중심이 확 이동합니다. 말 그대로 삶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전환의 여정을 좀 더 의식적으로 잘 살아내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지혜를 나침반 삼아서 항해할 수 있을까요? 다이어 박사는 여기서 노자의 지혜를 빌려와서 4가지 핵심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둘째, 꾸밈 없이 진실한 것. 셋째, 온화함. 그리고 넷째, 대가 없이 기꺼이 돕는 마음. 이 네 가지가 우리를 내면의 목소리와 단단히 연결해주고 의미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준다고 해요.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바닥이라는 게 그냥 무너져 내린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멋진 관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여정에 어디쯤에 서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부디 여러분만의 고유한 전환의 여정을 계속해서 탐험하시고 그 안에서 반짝이는 의미들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